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문화 윤성훈입니다. 자, 우리 고2 학생들, 우리 고2 학생들을 만나러 따로 나오는 일이 사실 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좀 자주 만나 뵈야 되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재수생들 수능 사회문화 1등급 맞게 하느라고 열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쁜 나머지 여러분들을 따로 챙기질 못해서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고2 학생들이 수능 사회문화를 위한 선생님의 강의를 많이 참고하고 또 이게 내신에도 도움 많이 되기 때문에 불후의 명강 개념 완성편이라든가 도표 통계 특강 MCQ 12라든가 이런 강좌들을 통해서 미리 만나고 있던 친구들도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고2 학생들도 이제는 좀 고2 여름방학 언저리서부터는 수능 대비를 좀 시작해야 될 때다. 더 늦출 수 없는 사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강조를 드리고자 따로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수능 사탐 공부는 조금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선생님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각별히 좀 시간을 냈습니다. 좀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탐 선택 수능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올해 수능이 끝나고 나면 내년이 수능 선택 과목으로 사회탐구 선택 과목으로 수능을 치르는 건 마지막이 되는 셈이죠.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한국지리 등등 여러 선택 과목을 이제는 치를 수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3 때 한 번의 수능으로 끝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능 공부했던 사회문화나 생활과윤리 같은 과목이 사라져요, 수능에서. 그리고 통합사회를 치러야 되잖아요. 알고 계시죠? 참 여러분들한테는 뭐 불운이라면 불운이죠.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는 그 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짜증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통합사회로 수능을 치러야 돼요.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에 끝낸다는 생각만으로 임해야 된다. 한 번밖에 기회는 없다. 그래서 사실은 탐구 영역에서요. 뭐 수능 사탐, 과탐까지 포함해서 국어 수학보다 탐구 영역에서 재수생들과 고3 재학생들 간의 등급 격차가 정말 커요. 특히 사탐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사탐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양이 적잖아요. 이 양이 적은 과목을 고3 학생들은 뭐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수능을 치러야 되는데 재수생들이 2년 공부하고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학습량이 2배가 되는 거죠. 응? 뭐 선생님 다른 과목은 안 그런가요?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사실이요. 국어나 수학 같은 과목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쌓인단 말이죠. 실력이. 그래서 고3들은 12년 공부하고 수능을 치르는 셈이라면 재수생들은 13년 공부하고 수능을 치르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대 13년인 거죠. 그러니까 뭐 2배 정도까지 학습량의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사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능 사탐 공부를 고3 돼서야 시작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년 공부하고 수능 치르는 건데 재수생들이 2년 공부하고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격차가 나는 거죠. 12년 대 13년하고 1년 대 2년하고는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사탐 공부를 그래서 재수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건데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난 한 번 더 할래 도전하게 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과목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재수할 때는.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선생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 이번에 한 번에 끝냅시다. 재수는 머릿속에서 생각하지도 마시고 고3 때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고2 때 수능 한 번 준비를 마치고 고3 때 마치 재수하는 것처럼 사탐 공부를 해보라. 그냥 뭐 여러분들은 고3이지만 재수생이라는 생각으로 내년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런 생각으로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 재수는 없다는 각오로 좀 임해달라.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빠른 시작을 해야 된다. 오늘의 선생님의 그 얘기거리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학생들이요, 대개 이제 그 메가스터디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탐구 영역 선생님들이 12월 정도 돼야 다음 수능 커리를 출발을 해요. 그래서 12월부터 내년 수능이 있을 11월까지 파이널 과정까지 이렇게 1년의 커리를 쭉 진행을 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늦추지 마시고 올 여름부터 좀 시작해달라. 특히 내신까지 또 사회문화를 치러야 되는 분들은 내신 공부할 겸 내신 공부 따로 수능 공부 따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수능 공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통 크게 수능 공부를 올 여름부터라도 좀 시작해줬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좀 7월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모로 다른 사정이 있다. 뭐 다른 과목 공부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예체능 하는 친구들은 또 뭐 실기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늦더라도 9월부터는 시작을 해라. 7월부터 하면 너무 좋겠지만 늦더라도 9월부터 해라. 12월부터 하는 거 절대
빠른 거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더뎌져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여름에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요. 2학년 학생들인데 올해 수능 치르는 이 과정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있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출 수가 없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런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탄탄한 기본기, 수능의 모든 것이다. 선생님은 이제 어차피 기본과 파이널, 크게 나누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중간에 뭐 여러 컨텐츠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기본기와 파이널입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만이라도 예비 고3 단계까지 맞춰라. 고3 실제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기본 단계를 모두 맞췄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제시하는 기본기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정말 사회문화 선택자라면 다 한 번씩 거쳐갔을 만한 선생님의 책들이고 강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후의 명강 사회문화 개념 완성편, 그리고 기출 분석편이 있어요. 개념과 기출이 기본이죠. 개념 완성이라는 거는 이 안에 뭐 개념만 하는 게 아니라 개념, 기출, 도표까지 올인원 강좌예요. 이 강좌를 좀 수강을 한번 완강을 하는 거, 이게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후의 명강 개념 완성편을 한번 쭉 완강하는 것만으로도 수능 사회문화 대충 각이 잡힌다. 요거 하나만 듣고도 사회문화 1등급이 나온다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요거 들으면서 명불허전 기출 분석, 이게 그동안의 사회문화에서 나왔던 최근의 기출 문제들을 이 책을 열어보시면 연도별로도 돼 있고 주제별로도 돼 있고 막 이래요. 두 권으로 분리돼서 두 번, 세 번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기출을 좀 끝내줬으면 좋겠고, 조금 더 욕심 부린다면 내신에서도 통계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수능에서는 더더욱이나 사실 1, 2등급을 가르는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표 통계 특강, M스킬 12 어차피 내년에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 책을 거르고 수능 치르는 분들은 사회문화를 망하겠다고 작정한 거나 다름없어. 선생님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겸연쩍기도 한데, 실제로 수능 사회문화를 도전하는 친구들이 도표 통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 M스킬 12를 안 보는 친구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이용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이 오기 전에 이 세 권을 모두 끝내고 완강 한 번 정도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선생님은 굉장히 준수하다. 이분은 수능날 사회문화 1등급을 100% 받을 것이라고 선생님 자신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고부동하게 선생님도 자신감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현직 사회문화 1타 강사고, 그죠?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영역 전체를 또 대표하는 강사가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한번 믿고 한번 이 과정을 따라봐 주세요. 그러면 탐구 영역 하나만큼은 일단 1등급은 확보되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3 올라가기 전에 1등급 사탐 과목 하나를 일단 움켜쥐고 시작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꼭 좀 거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개념, 기출, 도표 요 3형제를 올 12월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한번 끝내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들어갈 때 2회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들이 이제 초벌 작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수능을 대비를 위한 2회독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재수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고3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떤 경쟁자도 여러분들 따라올 수가 없다. 근데 과거에 지금 아마 이 영상을 고3이나 재수생들이 보고 있다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나도 선생님 말 듣고 2학년 때부터 좀 시작할 걸.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부담이 없을 건데. 그러니까 사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올겨울 전까지 사탐 1회독을 초벌 작업을 모두 마치고 재수생활하듯이 올겨울을 들어갈 수 있다면 국어 수학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공부에 좀 여력이 생기잖아요. 시간 여력이. 그죠? 국어 수학 등급 올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사탐은 처음인지 이제서야 막 시작했어. 이러면 봄 학기, 여름 학기까지 헤매다 끝나거든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 들어가기 전에 가뿐하게, 안 어렵습니다. 수학이나 국어처럼 막 미친 듯이 어려워서 손도 못 대고 막 수업 듣다가 막 졸고 이러지 않아요. 재밌어요, 내용이. 특히 사회문화가 그래서들 많이 하죠. 또 선생님이 선생님을 이제 자주 접하지 못한 분들이 지금 우리 2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의 스타일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배꼽 잡고 웃으면서 강의 들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즐거운 시간, 그죠? 인문학 강연인데 이게 코미디인지 예능인지 이게 다큐멘터리인지 모를 막 범벅에 기본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도 충분히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꼭 좀 이 과정을 이수해달라, 이런 말씀 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벤트성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몇 개 받아봤어요. 오늘 캐스트를 촬영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고2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라. 선생님이 캐스트 영상을 계기로 해서 답변을 좀 드려볼 테니 해서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이 질문 준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만 발췌해서 선생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윤사탕이 묻고 윤사탐이 답한다. 새로운 코너입니다. 윤사탕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던데, 선생님 성을 따서 윤사탐이라고들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의 제자들을 또 일컬어서 윤사탐과 선생님의 제자들인 윤사탕. 그래서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선생님 윤사탕 미니 콘서트 같은 것도 열고 윤사탕들과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맥주 한잔하는 시간,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생 됐을 때 이런 시간도 많이 갖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의 일종의 팬클럽 이름이기도 하고 선생님의 제자들을 통칭해서 윤사탕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윤사탕들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다고 해서 선생님이 한번 질문을 읽어드리고 답변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사문 아예 처음인 노배입니다. 이제 개념 공부 중인데 오답노트 같은 걸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개념 교재 보면서 자주 나오는 표현부터 먼저 익히고 나서 오답노트를 시작할까요? 뭐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답노트는 안 해도 된다가 선생님 주장이에요. 오답노트까지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그거 필기하고 지극정성으로 오려 붙이고 하는 시간에 교재 한 번 더 보고 강의 한 번 더 보는 게 선생님 더 이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답노트 따로 필요 없이 불의 명강 개념완성 교재 있죠? 그걸로 강의 들으면서 먼저 문제 풀고 선생님의 해설 들으면서 깨끗하게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리고 또 명불허전 기출분석에 또 기출문제 또 들어있어요. 동일한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또 나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래서 선생님은 오답노트보다는 개념서라든가 기출분석서에 깨끗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그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오려서 그 부분만 이렇게 단문장으로 된 것들만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오히려 오개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문항 전체를 놓고 여러 번 다시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보기에는 깔끔하고 예쁜 게 좋죠. 근데 우리가 뭐 지금 뭐 이렇게 무슨 미술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 교재나 기출 교재를 좀 빼곡하게, 좀 지저분하면 어때? 좀 책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원래. 그게 훈장 같은 겁니다. 개념책이 하도 많이 열어봐가지고 너덜너덜하고 거기에 포스트잇 붙이고 막 문항 옆에 참고사항 정리하고 칸 모자라면 밑에 포스트잇 또 붙이고 하면서 책이 너덜너덜해지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1등급 받을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답노트를 깔끔하게 뭐 하는 거, 아니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더 빡빡하고 더 꼼꼼하게 정리해 두는 걸 더 추천드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뭘까요? 사문 등급이 고정적이지 않아서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잡힌. 지금 개념 단권화 같은 걸 해도 될까요?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3 올라가서 할까요? 뭐 실제로 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단권화를 할 때 선생님만의 팁을 알려주세요, 이랬는데 여기서부터 좀 답변을 드릴까요? 사문 등급이 고정적이지 않다. 2학년 학생이라면 고정되는 게 더 이상하죠. 아직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등급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데 고2 때 치르는 학력평가 모의고사라든가 사설 모의고사로는 여러분들의 등급이 지금 어느 정도다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겁나더라도 고3들이 치르는 실제 모의고사, 그러니까 고3 6월 모의고사, 고3 9월 모의고사, 고3들의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느냐, 그걸 바탕으로 해야지 고2 모의고사나 고2 내신 문제의 성적 가지고서 수능에 나 이 정도 나올 거야 라고 가늠하기에는 좀 어려운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능 공부를 하려면, 수능 공부를 하고 있고 수능 공부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점검받으려면 고3 모의고사 수준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고2들이 치르고 있는 뭐 전국연합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학력평가나 이런 것들은 기준이 되긴 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3 올라가서 뭐 개념 시작한다. 늦다니까요. 지금 올해는 특히 그렇습니다. 선생님 작년만 해도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사정이 다르잖아요. 내년이 마지막인데. 그래서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다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다. 여름에 시작해라. 늦어도 9월에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단권화. 선생님이 아까 이것도 중복된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오답노트를 따로 만들고 하지 말고 불의 명강 선생님 사회문화 개념 완성책 있잖아요. 그 책이
그냥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한다. 아시겠죠? 아니면 뭐 책이 뜯어지면 어디 가서 재본이라도 다시 해서 깔끔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개념 밑줄 긋고 또 다시 복습하고 여백에 노트 필기한 거 정리하고 문제편도 정리해서 또 관련 내용이 기출 몇 번 했는지 거기다 또 꼼꼼하게 정리하고 그래서 책 하나를 가지고 전부 사전 삼아서 이 개념 완성서가 그런 식으로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학습량이 들어갔잖아요. 이 공을 들였잖아요. 그럼 그 개념책을 절대 분실해서는 안 됩니다. 기출 볼 때나 도표 볼 때나 모의고사 볼 때나 항상 옆에 있어야 돼요. 그 책이. 요게 족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만든 이 족보를 가지고서 다음 커리들을 계속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단권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뭐 선생님 이외에 다른 사회문화 선생님의 강의나 커리를 동시에 병행하는 분들도 있던데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의 개념서에 하나의 개념 강좌에 올인하면서 그 안에서 뽑을 수 있는 에너지를 다 뽑아내는 거 거기에만 초점을 두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려요. 자, 다음 질문. 저는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표나 그래프 문제 실수를 줄이려고 그려서 푸는 편인데 시간이 부족해요. 암산으로 풀면 빨라질 것도 같긴 한데 이게 또 불안해. 그래서 그게 아직 안 됩니다. 지금은 어디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시간에 맞춰서 푸는 연습? 실수를 줄이는 연습? 그게 어떤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좀 아이러니한 얘기 하나 드릴까요? 도표 문제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도표를 틀리고 있다면 사실은 이건 개념의 반복이 온전하게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0문제의 사회문화 수능 문제 중에서 도표 통계 문제가 2.5문항, 그러니까 2문항에서 3문항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앞에 17개의 개념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0분에 20문항이니까 한 문항당 평균 1분 30초입니다. 그러나 도표 통계 문제를 1분 30초 안에 풀어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17개의 개념 문제를 최소한 20분 이내에 해결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10분 정도 남은 텀을 이용해서 3문제의 도표 통계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표 문제를 시간의 압박 없이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개념을 무한히 잘 반복했기 때문에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이게 찍혀야 돼요. 한참 막 제신문 읽고 또 읽고 막 그때 고민하고 이게 역할 갈등이 되냐, 이게 지위불일치가 되냐, 이게 공동사회냐, 이익사회냐 이거를 한참 막 고민하고 해결하고 이러고 있으면 도표 풀 시간이 없어요. 아마 18번쯤 풀고 있으면 시간 종칠 거예요. 그래서 개념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개념을 무한히 반복해서 최소한 3회독, 4회독을 해서 문제 보자마자 이렇게 한 번에 툭툭 답이 나올 정도로 되어야 통계 문제를 풀 수 있는 요령만 학습돼 있다면 시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점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시기가 시기예요. 여러분들 아직은 뭐 실전에 가 있는 고3 여름방학이 아니잖아요. 그죠? 고2 여름방학 즈음이라면 아직까지는 통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다는 개념 문제를 더 무한히 반복하는 데다가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개념과 기출을 많이 풀어본다. 그리고 도표 통계 특강 MSQ 12까지 수강하고 나면은 비로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핵심만 파악해서 기술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열심히만 계산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사칙 연산을 벗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수학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막 계산이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회문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도표 통계는 무슨 수학적인 재능이 있어야 푸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몇 가지 원리나 이런 것들만 이해하면 답이 이게 굉장히 오히려 쉽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뻥이 아닙니다. 자, 15초, 20초만 해도 통계 문제 툭 답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하고 도표 통계 특강을 여러 번 함께 해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풀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기술적인 거니까 고3 때 가서 하더라도 일단은 고2 때까지는 통계 문제를 어떻게 빨리 풀 거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배경을 마련하는 거죠. 개념을 충분히 복습하고 기출을 많이 풀어보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을 앞쪽에서 단축시키고 통계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한다.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더 우선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문 볼까요?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 푸는 게 좋은가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는 고3 실전 가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르게 막 본인의 점수를 막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하고, 20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연습인데, 선생님은 너무 급할 문제는 아니다. 개념 기출 도표를 1회독이라도 일단 온전하게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선생님의, 파이널 모의고사는 고3 때 보면 되니까요.
시즌 내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적중예감 시즌풀이라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회분 정도 되는데 적중예감 시즌풀이 모의고사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주 수능이 어렵게 나왔을 때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점수를 얻을 수 있는가를 꼭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면 그 정도 풀어보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고3 때 올라가서야 모의고사를 일상적으로 많이 풀죠. 근데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고3 겨울방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개념기출도표에 좀 집중하시고 정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고 점검하고 싶다면 선생님은 기출문제의 연도별 문제 있죠. 그러니까 뭐 23학년도 수능 사회문화,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능 사회문화 이런 식으로 가져다가 시간을 재고 풀어본다거나 그 정도면 제일 좋겠고 또 엄한 사설 모의고사도 너무 손대지 마시고요. 이게 문제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오류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에 너무 손대지 마시고 정평이 나 있는 검증된 윤성훈의 적중예감 시즌프리 모의고사 정도 그 정도로 활용하시면서 실력 점검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 고2 학생들하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좀 따로 만나요. 아마 이 영상을 고3이나 재수생들은 거의 보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문화 1등급을 꼭 받고 싶다. 수능에서 타탐 1등급 하나가 없으면 난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선생님의 이 간절한 요청을 좀 수용해 주셔서 올 여름 이 무더위가 가시기 전에 사회문화 수능 준비를 시작한다. 내신 준비하는 거랑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개념, 기출, 도표를 올 겨울까지는 끝내본다 하는 각오를 세우시고 한번 임해주시면 좋겠고 그게 여러분들의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 사회문화에도 도움이 될 것을 선생님 확신합니다. 이게 지금 뭐 낭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내년을 도모하면서도 내신도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인 사회문화 수능을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수능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첩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여름 한번 시작해 보시죠.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돕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3과 재수생들을 위한 수능 파이널 일정을 선생님은 이제 하반기 이후에 진행을 해요. 그러나 선생님이 상반기에 촬영해 놓고 강의해 놓았던 개념 기출 도표를 통해서 화면으로나마 여러분들과 꼭 열정을 다하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년 사회문화 수능 1등급 꼭 받을 수 있도록 1년 반에 걸친 기간 동안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